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란 과연 무엇일까요? 스프레드시트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계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자, 주요 기능으로는 자동 계산, 문서 작성도 할 수 있고요. 차트 작성,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얘기하는 거죠. 자료에 대한 관리 분석도 할 수 있고요. 매크로라는 기능도 만들 수 있답니다. 자, 이런 계산 관련된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스프레드시트라고 하고,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바로 엑셀, 엑셀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엑셀 2016 버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 2016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 화면 구성의 첫 번째, 빠른 실행 도구, 빠른 실행 도구. 자, 이쪽 왼쪽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빠른 실행 도구는 기본적으로 저장하기, 요거는요, 되돌리기, 작업하셨던 걸 다시 취소하고 싶을 때, 자,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 취소한 걸 다시 취소하고 싶을 때, 요럴 때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단추, 요 세모 단추 누르면 여기에 없는 메뉴들 더 상세하게 쫙쫙쫙쫙 나와 있는 걸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빨리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목록에서 체크하시면 되고, 혹은 그 목록이 없는 것도 여러분이 그 추가 명령을 통해서 추가하실 수 있답니다. 빠른 실행 도구고요. 그 다음 제목 표시줄, 여러분이 파일 이름 나타나는 곳이죠. 저장을 하시면 여기에 문서 이름이 나타나는데 기본값은 이렇게 통합 문서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통합 문서의 이 통합은 이렇게 시트가 지금 한 장입니다만 여러 개의 시트가 하나의 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파일 문서라고 하지만 이 엑셀에서는 통합 문서라는 말을 써요. 그냥 문서예요. 파일이에요. 자, 다음은 메뉴, 리본 메뉴입니다. 자, 리본 메뉴는 우리가 홈 메뉴, 삽입, 수시 이렇게 메뉴를 누를 때마다 이 하위에 그림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통틀어서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라는 용어를 쓰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홈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 요거는 탭이라는 말을 써요. 홈 탭, 삽입 탭, 수식 탭이라는 말을 쓰고, 또 그 탭에는 이렇게 또 나눠져 있잖아요. 클립보드, 글꼴, 맞춤. 요걸 또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그래서 홈 탭에 글꼴 그룹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각 그룹의 이름을 쭉 따라가 보면 오른쪽 끝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면 지금 리본 메뉴에 없는 다른 이제 상세하게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고요. 그런데 스타일이라든지 요 셀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있는 메뉴는 이렇게 편하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름 상자. 어떤 셀을 선택했는지 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A1 셀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1. 그래서 현재 어떤 셀을 선택했는지 셀 주소, 셀 이름이 나타나는 이름 상자가 있고요. 또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은 자, 내가 어떤 셀에 글자를 적습니다. 그러면 이 적은 글자랑 똑같이 하나가 더 나타나요. 자, 그리고 글자뿐만이 아니라 계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은 셀에 나타나고요. 그 계산식이 이게 수식 입력줄에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은 칸이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행이라고 하죠. 1행, 2행, 행 단위. 숫자 부분 우리가 행머리글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행과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열이 있겠죠. 그죠? 요 세로로 열, A열, B열, C열 하는 열. 그래서 행과 열이 교차되어 있는 이 칸을 셀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셀에도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는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셀 포인터. 현재 셀이 가리키고 있는 것, 선택된 셀을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행이나 열 이름이 이렇게 눌러진 듯한 회색이 좀 더 진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셀을 선택했는지도 알 수 있고, 당연히 이름 상자에서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셀 포인터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시트 탭이라고 해서 현재는 시트 1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가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추가 단추를 계속 누르는 거죠. 그러면 시트 2번, 시트 3번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트를 많이 만든 거지. 참고로 255개까지 시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안 보이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요 세모 단추, 세모가 이전 시트, 다음 시트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 끝에 있는 시트 혹은 뭐 제일 앞에 있는 시트를 선택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 세모 있는 데서 오른쪽 단추 오른쪽 단추 눌러도 여러분 시트 선택하는 게 굉장히 쉽게 목록으로 보여진답니다. 자, 시트 관련된 시트가 보이는 여기 시트 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입니다. 상태 표시줄은 여러분 엑셀 작업을 했을 때 뭐뭐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간단한 정보, 정보가 나타나는 곳인데 상태 표시줄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관련된 설정 메뉴가 굉장히 나와요. 참고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셀에 숫자가 적혀져 있어. 그걸 한번 범위 지정하시면요. 아래쪽에 합계, 평균, 간단한 계산을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상태 표시줄이고요. 보기 형식입니다. 자, 보기 형식은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은 기본 보기 형식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레이아웃 보기예요. 레이아웃은 현재 A1셀 위아래로 여백이 있겠죠? 그래서 여백 부분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여백 부분을 이용해서 페이지 번호를 삽입을 한다든지 기타 우리 머리말 바닥글에 해당하는 내용도 직접 작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세 번째 보기 형식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자, 엑셀은 스크롤을 아무리 내려도 1페이지가 어디인지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하시면 1페이지가 어디까지인지, 2페이지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구분을 보시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엑셀은 다 하실 수 있고 기본 보기로 작업을 하시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시든 엑셀 작업은 다 하실 수 있다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화면 구성에 대해서 또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리본 메뉴에 관한 얘기예요. 자, 리본 메뉴를 축소한다고 지금 메뉴가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서 참 편한데, 자, 축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축소한 만큼 워크시트가 더 넓어지겠죠. 시트 작업할 수 있는 종이가. 그래서 그 작업 역량을 넓게 볼 수도 있으니까 축소를 시킬 수도 있다는 뜻인 거고요. 축소시키는 방법은 좀 많이 있긴 한데, 탭 이름 사이를 바로가기 메뉴. 자,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제가 메뉴와 메뉴 사이를 오른쪽 단추 눌렀어요. 그랬더니 요거 리본 메뉴 축소라는 걸 체크하실 수 있고요. 한번 다시 눌러서 체크를 해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활성 탭 이름 더블 클릭. 자, 활성 탭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 이름 메뉴 중에서 내가 선택한 거. 지금 보면 홈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이게 홈을 지금 제가 활성 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검토가 하얗게 나오면 검토가 활성 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활성 탭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은 축소되고 한 번 더 더블 클릭하면 축소가 해제됩니다. 리본 메뉴에 표시 옵션. 자, 요거입니다. 요거. 예, 이렇게 지금 위로 화살표가 보이고 있죠? 요걸 누르면 축소, 한 번 더 누르면 축소가 해제됩니다. 자, 그리고 단축키가 컨트롤 F1. 굳이 단축키까지는 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컨트롤 1이라는 단축키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1이라는 단축키를 실수로 잘못 눌러가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F1은 또 리본 메뉴를 축소하는 거. 또 한 번 더 누르시면 축소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 축소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키보드로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키보드로 메뉴를 선택할 때에는 일단 Alt나 슬래시 중에 하나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이 알파벳 보이십니까? 알파벳이 딱 보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기 메뉴를 가야 되겠어. 그러면 W라고 누르시고요. 아니면 다시 홈을 가야 되겠어. 그러면 H 이렇게 보이는 알파벳을 누르시면 메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엑셀을 저장하실 때요. 엑셀 저장할 때 기본 형식도 있지만 여러 가지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장하기 하면은 요런 파일 이름 적는 곳 나오고 파일 형식이 기본은 엑셀 통합 문서입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여러분 형식 바꾸지 마시고 그냥 저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다양한 형식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목록을 누르면 쫙 떠요. 그리고 아래 사실은 더 있어요. 제가 그림에다 담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지원하는 저장 가능한 형식이 있다는 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엑셀 통화 문서는 기본적으로 확장자가 XL, SX로 저장된다. 여러분이 파일 이름 줄 때 확장자 안 주죠. 확장자 없이 그냥 파일 이름만 주시면 돼요. ABCD, 가나다라 이렇게 이름만 주시면 되는데 이 형식이 엑셀 통화 문서면 이 컴퓨터가 엑셀이 나는 이게 엑셀 기본이구나 하고 이름을 자기가 지정하는 거지. 프로그램에 형식이 확장자가 이렇게 기억을 하겠다는 뜻인 거고 여러분은 그냥 이름까지만 주면 당연히 됩니다. 자, 그래서 엑셀 기본 통합문서 파일이 있고요. 매크로가 포함된 통합문서 여기는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문서. 자, 매크로라는 게 뭐냐면 아마도 여러분이 이 과목 맨 끝 시간쯤 거의 마지막 시간쯤에 매크로라는 걸 배우게 되십니다. 자, 매크로라는 기능을 썼어. 매크로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다면 형식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매크로라는 기능을 작성을 했는데 그냥 기본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하시면은 그 매크로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요. 실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라는 기능을 만약에 내가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형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다음은 서식 파일입니다. 여기 엑셀 서식 파일 보이네요. 자, 여기서 서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양식. 내가 업무를 보는데 맨날 자주 많이 사용되는 양식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견적서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써. 근데 그 업체마다 A 업체, B 업체마다 계속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의 양식이었으면 좋겠어 했을 때 이 양식 파일로 저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별도의 서식 폴더에 저장이 되어서 내가 덮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될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식 파일로 불러와서 저장을 하게 되면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양식 만든 걸 계속 보존해 가시면서 뭐 A 업체 견적서, B 업체 견적서 계속해서 수정하시면서 문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서식 파일에 매크로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형식을 이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엑셀이 저장 가능한 파일 형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와 우리는 기본 엑셀 통합문서, 매크로가 되어 있는 통합문서, 서식 파일,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파일 이렇게만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은 저장 옵션입니다. 저장하실 때 옵션 사항을 줄 수 있는데요. 저장 메뉴에 지금 여기 파일 이름, 파일 형식까지 보이죠? 그리고 저장 메뉴 앞에 도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도구를 누르시면 일반 옵션을 또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일반 옵션을 누르면 이렇게 또 옵션에 관한 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자, 첫 번째.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를 체크하면요. 자, 우리가 백업은 복사본을 만든다, 복사해 놓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업 파일 항상 만들게 체크하시면 일반 엑셀 문서도 저장하고 이 백업 파일 형식이 바뀌거든요. 백업 파일도 함께 저장됩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백업 파일도 만들어 두겠다 그러면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암호에 관한 게 두 개 있습니다. 열기 암호. 열기 암호는 파일을 불러오기 한 다음에 파일을 불러오기 하면은 암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 암호를 입력하면 열 수 있고요. 암호를 입력하지 못하면 절대로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거는 뭐 빌 게이츠가도 몰라. 그래서 열기 암호를 입력해야지만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쓰기 암호입니다. 쓰기 암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좀 많이 착각해. 열기 암호는 파일을 불러올 때 암호를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쓰기 암호는 뭐 쓴다, 셀에 자료를 입력한다, 혹은 저장할 때 암호를 또 한번 입력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쓰기 암호는
불러오기 할 때 암호를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파일을 불러오기 할 때도 암호 입력하세요. 쓰기 암호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거든요. 그게 또 기억하셔야 돼요. 예, 불러오기 할 때 암호를 입력하는데 만약에 뭐 입력하면 뭐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쓰기 암호를 몰라서 입력을 못하는 거죠. 자, 이 쓰기 암호는 몰라도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이름으로는 저장할 수 없다.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야 돼요. 자, 쓰기 암호를 몰라도 여러분 열어서 수정할 수 있고요. 다만 동일한 이름으로는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 그러면 파일이 두 개가 되겠죠. 암호가 지정되어 있는 원래 거 그리고 다른 이름 저장한 내 거. 이렇게 였습니다. 자, 다음은 요 읽기 전용 권장입니다. 자, 읽기 전용을 권장을 체크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요 마찬가지로 문서를 열 때 읽기 전용으로 열 것인가 라고 메시지를 표시해요. 그래서 그래 하고 딱 여시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이 안 돼요. 읽기 전용으로 불러오시면 다 작업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는 파일 원래 거 하나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파일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겠네요. 그리고 내가 읽기 전용으로 불러왔는지 안 불러왔는지는 바로 그 파일 이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문서의 이름 제목 표시줄에 읽기 전용이라는 글자가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읽기 전용으로 불러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 옵션에 네 가지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열기 암호, 쓰기 암호. 쓰기 암호도 꼭 보시고 그 다음 읽기 전용 권장입니다. 그리고요. 열기 암호랑 쓰기 암호를 뭐 두 개를 같은 걸 줘야 된다. 뭐 둘 다 써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열기 암호든 쓰기 암호든 뭐 하나만 하셔도 되고 암호는 서로 다르게 줘도 되고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자, 일반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시트, 워크시트에 대한 작업을 또 살펴볼게요. 처음에 그 화면 구성을 봤을 때 시트가 하나만 있었어. 그죠? 시트 1번. 그래서 나는 2번, 3번 추가해서 작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시트 이름 오른쪽에 더하기라는 기호가 있어요. 그걸 누를 때마다 새 시트가 추가됩니다. 요거는 오른쪽에 생겨요. 오른쪽. 자, 그 다음에 단축키. 이 Shift F11을 누르시게 되면 이것도 삽입이 되긴 하는데 현재 시트 바로 왼쪽에 앞에 왼쪽에 삽입된다는 게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시트는 255개까지 추가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트를 삭제를 해볼게요. 시트 삭제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삭제하시면 이제 삭제가 되는데 자료가 있으면 한번 물어봅니다. 메시지가 뜨면서 삭제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취소 명령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삭제를 하면 그게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서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워크시트 선택입니다. 난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 연속된 시트냐, 비연속된 시트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된 시트를 선택하실 때는 마지막을 Shift로, 비연속된 시트는 두 번째부터 컨트롤 키로 클릭 하시면 비연속된 시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시트를 다 선택해야 되겠어. 내가 지금 10개를 만들었어. 10개를 모두 다 선택해야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 시트 탭, 시트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바로 가기 메뉴를 누르면 모든 시트 선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시트를 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바로 가기 메뉴 눌렀을 때 나오는 거고요. 삽입, 여기도 삽입이 있고요.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그 다음에 탭색, 탭의 색깔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숨기기, 현재 시트를 숨겨야 되겠다. 그리고 숨긴 시트가 있으면 숨기기 취소가 활성화되어서 까맣게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모든 시트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요거 시트 1번, 2번 요 마지막에 있는 거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비연속되게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1번 컨트롤 누르고 2번, 뭐 4번 좀 되겠네요. 이렇게 선택한 경우에 그래서 두 개 이상
여러 개를 선택하면 시트 그룹 해제라는 게 떠요. 그래서 이 여러 개 선택한 걸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선택했을 때는 요 메뉴는 안 생겨요. 시트 그룹 해제 안 생기고 여러 개를 선택하면 요 메뉴는 보입니다. 자, 시트에 관련된 작업이었습니다. 워크시트 그룹이에요.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바로가기 메뉴에서 시트 그룹이라는 용어가 살짝 나왔는데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하면 두 개 이상요. 제목 표시줄에 파일 이름 옆에 이렇게 대괄호 그룹이라고 표시가 돼요. 지금 보이고 있는 그림처럼.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나는 여러 개를 선택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 개 선택해서 뭐 할까요? 여러 개의 그룹이 되어 있으면 데이터 입력, 편집 등에 내가 하고 있는 작업 있잖아요. 그 작업이 선택된 모든 시트에 똑같이 실행이 돼요. 내가 A1셀에 글자 적잖아요. 뭐 A2셀에 노란색으로 칠하잖아요. 모두 다 그렇게 돼요. 모든 그 시트에 똑같은 작업이 된다라는 거. 그게 뭐 필요할 때도 있고요. 혹은 실수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다른 시트 이름을 한번 클릭해 주게 되면 그룹은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룹이라는 글자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 시트에 똑같은 작업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그룹 만들어서 작업하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해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시트 이름 변경입니다. 자, 시트 1, 시트 2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공백 포함하여 31자까지 가능하고요. 특정 약속된 기호는 안 돼요. 뭐 곱하기라든지 뭐 나누기라든지 이런 기호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호 몇 가지는 빼고 사용 다 가능하고요. 영어 대소문자 구분 없고요. 그리고 한 통합 문서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꼭 사용하셔야 돼요. 중복된 이름을 사용하실 수 없어요. 한 문서에서는 이름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시트 이름을 주실 수 있고요. 시트 복사와 이동 보겠습니다. 자, 시트 복사 여러분이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일단 마우스로 그 시트 이름을 막 끌고 다니세요. 끌다 보면 그 역삼각형 모양 보이거든요. 거기가 잘 갈 위치야. 그래서 그냥 끌기 들어가시면 이동되고요. 컨트롤 키랑 함께 끌어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자동으로 이렇게 가로 2, 가로 3이 붙여지거든요. 왜요? 동일한 이름을 중복해서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더블 클릭해서 이름 변경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트를 다른 문서에도 이동 복사하실 수 있어요. 현재 시트를 다른 문서에 이동 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순서는 일단 그 다른 문서를 작업 표시줄에 놓으셔야 돼요. 작업 표시줄에 열어놔야 돼. 열어 놓으시고 해당 시트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이동 복사 메뉴를 누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창이 뜨냐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자, 여기에서 대상 통합 문서라는 곳에 이 목록을 열면 그 작업 표시줄에 있는 파일이 쫙쫙쫙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사해야 될 다른 문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는 시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원하는 시트를 선택하세요. 그대로 확인하시면 이동. 복사본 만들기 체크를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사본 만들기는 원래 기본 값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시면 이동돼요. 이동은 이제 원래 있던 파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문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서에도 현재 시트를 복사할 수 있다. 였습니다. 잠깐 워크시트를 삭제했을 때요. 자, 시트를 삭제했을 때 되돌릴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습니다. 자, 컨트롤 Z이라는 게 되돌리기 실행 취소 단축키거든요. 단축키를 쓰든 어떤 걸 쓰든 삭제했을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어요. 자, 다음 내용은 시트 보호입니다. 자, 시트 보호는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시트에 셀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셀을 보호해서 아무도 그걸 수정할 수 없도록 그 안에 있는 자료나 차트, 뭐 그림, 도형이 있는 모든 요소들을 변경할 수 없도록 보호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트 보호는 통합 문서 안에 모든 시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한 시트만 보호되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것도 만약에 시트 하시려면 다 개별적으로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트마다 걸어 주셔야 됩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요.
시트 보호가 설정된 상태에서는 외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하거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키보드 글자를 치면 보호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항목, 그러니까 무조건 다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는 뭐 보호하지 않겠어 라고 허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고 있는 그림이 시트 보호, 검토 메뉴에 시트 보호를 한 경우인데 요거 허용할 내용이 뭐 선택이 아니라 뭐 나는 삽입이에요, 뭐 셀 서식이에요, 삭제예요, 또 스크롤 내려서 이거는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허용하실 수 있어요. 암호를 지정하였다면 시트 보호 해제 시 암호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시트 보호 시 암호 설정은 그런데 선택사항입니다.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암호가 없어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하려면 이제 암호가 있어야 진짜 보호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필수는 아니었다. 자, 그리고 차트 시트라는 게 있어요. 차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차트 시트가 있거든요. 만약에 차트 시트에서 검토 메뉴에 시트 보호를 하면은 또 모습이 다르죠. 모습이 차트다 보니까 이런 셀에 관련된 게 아니라 내용과 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내용도 혹은 차트에 있는 개체도 여러분 보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암호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셀 서식이라는 메뉴에 셀 서식이라는 메뉴의 맨 끝에 보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의 잠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잠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긴 한데 워크시트의 모든 요소를 뭐 셀이든 개체든 나오는 건데 그런 걸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시트 보호잖아요. 그러나 어떤 셀 범위에 대해서 한 개든 여러 개든 셀 범위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도록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다면 범위를 지정하시고 난 다음에 셀 서식 보호의 잠금을 해제하세요. 그러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되잖아요. 요 잠깐 해제하시고 이제 보호하시면은 여러분이 얘는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메시지 안 뜬다고요. 사용 못한다라는 메시지가 안 뜨는 겁니다. 자, 잠금이라고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1번 이걸 해제합니다. 해제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검토 메뉴에 시트 보호까지 하셔야 여러분은 보호 혹은 보호가 안 되는 이제 그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숨김. 자, 만약에 여러분 숨김을 체크하시면 뭘 숨기냐? 선택한 셀에 수식 입력줄에는 원래 내가 적었던 내용이라든지 뭐 계산식 같은 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요걸 숨기면 아무 내용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숨김을 체크하시고 반드시 요 검토 메뉴에 시트 보호 하셔야 돼요. 예, 최종적으로는 검토 메뉴에 시트 보호를 해야지만 진짜 보호가 된다. 입니다. 자, 다음 개체 서식의 보호가 있어. 아까는 셀 서식의 보호였어. 셀 서식의 보호였다면 개체, 뭐 도형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차트 이런 개체에 대해서 보호를 혹은 보호를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값은 다 보호가 되어 있어요. 시트 보호를 하시면 워크시트 있는 셀이든 모든 개체는 원래 기본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 수정을 못 해요. 뭐 삭제도 안 된답니다. 근데 내가 시트 보호를 하지만 개체 보호는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개체는 클릭을 해도 되고 수정을 해도 된다면 해당 개체의 서식 메뉴 오른쪽 단추 누르면 뭐 이렇게 도형 서식, 차트 영역 서식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요 메뉴 세 번째 있는 메뉴에 속성이라는 곳을 가보면 잠금이 있어요. 잠금. 이게 기본이 잠궈져 있어요. 해제하시면 시트는 보호되어 있지만 이런 개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기본값은 잠금이다. 기본값은 잠금이다. 셀 서식이든 개체 서식이든 기본값은 잠금이 되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통합문서 보호입니다. 자, 통합문서도 검토 메뉴에 있는데요. 통합문서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구조와 창이 있고요. 만약에 구조를 체크하시면 시트에 관한 작업, 뭐 삭제, 이동, 이름 바꾸기를 보호하게 되는 거고요. 창을 체크하시면 창의 이동이나 크기, 뭐 최소화 아니면 크기를 작게만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시트 보호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시트의 내용, 그러니까 통합 문서 보호랑 시트 보호는 별개인 거예요. 시트 보호는 하지 않은 이상은 내용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문서의 내용을 보호했다고 해서 시트 보호가 같이 걸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암호는 선택사항입니다. 암호는 옵션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살펴볼게요. 화면 구성에 여러 가지가 참 많았어. 그 중에서 아래쪽에 있던 상태 표시줄은 현재 작업 상태 정보를 표시하는 곳으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상태 표시줄 설정을 더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하시면은 메뉴 엄청 나와서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그리고 숫자 셀 여러 개를 선택하면 그쪽에는 이렇게 간단한 계산을 보여줍니다. 합계, 평균, 개수. 근데 난 요 세 개 말고도 더 많은 걸 보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또 체크하시면 되고요. 파일 저장할 때 일반 옵션 네 가지 있었죠.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열기 암호, 쓰기 암호, 읽기 전용 권장. 제가 쓰기 암호 좀 체크해 보세요 라고 했고요. 워크시트 생성하는 단축키는 Shift F11 그리고 워크시트에 관한 작업 꼭 삭제뿐만이 아니라 이름 변경, 추가, 삭제 이런 작업은 취소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주의하라 그랬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 메뉴에 있는 시트 보호랑 통화 문서 보호입니다. 워크시트 단위로 셀 보호를 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보호를 해제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셀이라든지 아니면 개체라든지요. 셀 서식의 보호 탭에는 잠금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문서 보호에는 두 가지 있었죠. 구조, 시트와 관련된 작업, 창의 어떤 크기 조절에 관한 내용. 그리고 둘 다 암호는 필수가 아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